이번 주말 뉴욕시에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주가 향후 5년간 유급병가 및 장애 휴가의 최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에 대한 새로운 기소장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2024년과 2025학년도에 새로운 연방 무료학자금 보조 신청서 양식이 공개됐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시에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큰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 기상대는 오는 6일 토요일 밤부터 8일 월요일 아침까지 뉴욕시에 눈폭풍이 엄습 1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에 1인치 이상 눈이 내리는 것은 지난 2022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뉴욕시에는 지난해에는 1인치 이상 눈이 내린 적이 없고 한 해 전체 적설량이 2.3인치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 1800년대 중반 이후 가장 적은 적설량입니다. 뉴욕시의 한 해 평균 적설량은 약 30인치로 지난해 적설량은 평균의 8%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현재 뉴욕시는 1인치 이상 눈이 내리지 않은 지 688일이 지났고 볼티모어는 715일, 필라델피아는 703일간 눈이 1인치 이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가 향후 5년간 유급병가 및 장애 휴가의 최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2일 맨해튼에서 소비자 보호 및 경제 어젠다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제안에는 유급병가와 장애 휴가 시 받는 급여의 최대 혜택을 확대하고 인슐린 자가부담금을 없애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통해 유급병가의 첫 12주 동안 자격에 부합하는 직원은 평균 주급의 67%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아예 없애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될 시 뉴욕 주민들은 2025년 기준 약 1,4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뉴욕 주민들을 의료부채로부터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해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미만인 환자의 경우 병원이 의료부채로 환자를 소송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자에게 부과되는 월별 지불액과 이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불공정하고 착취가 만연한 기존 관행들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이 카타르 투자회사에 수백만 달러 투자를 도운 대가로 고가의 명품 시계와 레이싱 대회의 티켓 등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방검찰은 2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의 두 번째 대체 기소장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기소장에 따르면 메넨데즈는 뉴저지 사업가 프레드 데이비스가 카타르 정부와 연관된 투자회사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돈과 고가의 선물 등 뇌물을 받았습니다. 기소장에는 2021년 9월 데이비스가 가격이 10,000에서 24,000 달러에 달하는 명품 시계들의 사진을 메넨데즈에게 보낸 뒤 이것들 중 하나는 어떤가요? 라고 문자를 보냈으며 그로부터 이틀 뒤 데이비스는 카타르를 지지하는 상원 결의안에 대한 메시지를 메넨데즈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작년 카타르 투자회사는 데이비스와 관련된 투자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후에도 메넨데즈는 카타르로부터 작년에 열린 포뮬라1 그랜드 프릭스 자동차 경주대회의 티켓을 4장 받는 등 뇌물수수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그의 아내 나딘 메넨데즈, 뉴저지 사업가인 프레드 데이비스와 다른 두 뉴저지 사업가는 뇌물 혐의로 작년에 기소됐으며 모두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기소장에 대응해 메넨데즈의 변호사는 화요일 새로 제기된 혐의는 근거도 부족하며
이 재판은 상원 의원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지연 끝에 2024년과 2025학년도에 새로운 연방 무료학자금 보조 신청서 양식이 공개됐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간소화된 FAFSA 온라인 양식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 론칭이라는 이름 하에 공개된 새로운 양식은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교육부는 소프트 론칭 기간을 앞두고 몇 가지 시스템 오류를 확인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데이트된 양식은 최대 10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던 이전 양식과 달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18개 질문에 대한 답만 요구합니다. 또한 최대 10개 학교에만 재정 정보를 보낼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최대 20개 학교에 정보를 보낼 수 있으며 지원하는 언어 또한 1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양식 공개가 지연됨에 따라 새로운 FAFSA 양식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정보는 1월 말까지 학교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제한 판결 이후 임신 중전약을 미리 구매해두는 여성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임신 13주인의 여성과 임신 전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제공하는 원격 의료기관 통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낙태권 제한 판결문이 사전 유출된 2022년 5월을 기점으로 비임신 여성의 낙태약 구매가 하루 평균 25건에서 118건으로 4.5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비임신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제공하기 시작한 2021년 9월부터 낙태권 제한 판결문이 사전 유출된 2022년 5월 이전까지 비임신 여성이 낙태약을 약 6,000건 구매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5건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낙태권 제한 판결문 유출 이후 비임신 여성의 구매가 늘어나기 시작하며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의 판매를 두고 각 주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자 지난해 3월 판매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임신 여성의 낙태약 구매 요청은 약 4만 2천 건으로 하루 평균 11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부터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의 판매 제한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혹시 이 약의 판매가 제한될 것을 우려해 임신 중 전략을 미리 구매하는 여성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 감소에 따라 내일부터 멕시코와의 국경지역 4곳의 통행을 다시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달부터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가 하루 11,000명에 달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자 국경지역의 4개 검문소를 일시 폐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하루 평균 밀입국자가 6,400명으로 줄어드는 등 크리스마스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자 내일부터 텍사스 국경 도시인 이글패스의 달이 애리조나주의 검문소 2곳,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검문소 등 4곳의 통행을 재개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어제 텍사스주가 멕시코와의 국경에 설치한 철조망을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레그에빗 텍사스 주지사는 리오그란데강 48km의 철조망을 설치했고 연방정부가 이는 불법이라며 철조망 제거에 나서자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불법이라고 중단 명령을 내린 가운데 연방정부가 대법원에 항소법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판, 경제 상황, 니키 헤일리 등이 올해 대선 판도를 뒤흔들 변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올해 대선에 영향을 미칠 5대 요소 미리 살펴보기 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새로운 부동층 유권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니키 헤일리, 경제 상황 등을 최대 변수로 꼽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임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며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지명 전 판결이 나지 않을 것이므로 후보가 되는 것은 확실시되지만 유죄 판결 우려가 확산되면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청년, 흑인, 히스패닉 등 새로운 부동층이 예전처럼 민주당, 특히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 줄지가 승패를 가릴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케네디 가문 출신이라는 브랜드로 무장, 다른 무소속 후보들과는 달리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지지층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강력한 후보로 부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올해 연착륙할 것인지 여부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중요한 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메인주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장에서 세나 벨로즈 메인주 총무장관이 편향된 인물로서 대선 후보 자격 심사에서 스스로 제척해야 함에도 심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무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판단할 사법적 관할권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증거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메인주의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인주는 지난달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폭동 사태를 사주했다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었습니다. 메인주의 이 같은 결정은 콜로라도주에 이어 두 번째 자격 박탈 결정이며 같은 문제가 제기된 미시건주는 후보 자격을 인정하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자격 박탈 결정을 내린 콜로라도주 대법원에 어제 새벽 1시쯤 총기를 든 괴한이 침입해 경비원을 위협하고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지난달 28일 연방정부 부채가 33조 9,110억 달러를 기록했던 하루 뒤인 29일 34조 10억 달러로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말 세수 감소와 연방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로 연방부채로 33조 달러를 넘은 지 3개월 만에 1조 달러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40년 전에는 연방부채가 9,070억 달러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려 34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의회 예산국은 연방부채가 2022년 말 기준 미국 국내 총생산의 97% 수준이지만 2053년에는 국내 총생산의 2.8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에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점이며 고령자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지출 증가 등입니다. 한편 연방정부 예산이 부처별로 오는 19일과 다음 달 2일 만료되므로 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다시 셧다운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세계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된 가운데 IMF 총재가 미국 경제가 확실하게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어제 CNN에 출연, 연준의 긴축 정책이 중소기업에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로 몰아넣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정치인들이 세계화의 피해자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분노와 고립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블록으로 나눠지는 등 지정학적 노선에 따라 세계 경제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세계 국내 총생산이 7% 감소할 수 있고 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1년치 GDP와 비슷하다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경제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뉴욕시 지역 교량과 터널의 통행량이 8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해 교량과 터널의 차량 통행량이 3억 3,500만 대를 기록, 종전 최고 기록인 2019년 3억 3,070만 대보다 1.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시의 3대 교량인 로버트 케네디 브릿지, 핸디 허드슨 브릿지, 머리 파크웨이 브릿지 등이 모두 완공된 지난 1937년 첫 해의 통행량 1,850만 대의 20배에 조금 못 미치는 것입니다. 뉴욕시의 교량 터널 통행량은 1940년대 초 세계 2차 대전, 1973년 오일 쇼크, 1992년 걸프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5차례만 감소하고 줄곧 증가해왔습니다. 캐서린 세리단 MTA의 교량 터널 책임자는
2017년 MTA가 교량의 현금 징수를 없애고 캐시리스로 전환하기 시작한 후 교통 혼잡도가 덜해지면서 통행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새해 금융 목표 뱅크 오브 호프와 설계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와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일종 보통 우편 우표 가격이 오는 21일부터 현행 66센트에서 68센트로 인상되며 이는 최근 1년 새 세 번째 오르는 것입니다. 반유대 인물로 찍힌 데 이어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클로딘 게이 하버드대 총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으며 하마스 테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친유태인 인사 앨런 가버 교무처장이 임시 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지난 1일 밤 10시쯤 유타주 솔트레이크 공항에서 델타 항공 여객기 엔진 부분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신약 승인이 전년보다 50% 늘어 평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이에 따라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에즈 운하 및 파나마 운하의 병목 현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올해도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LNG 액화 천연가스 수출에서 카타르와 호주를 제치고 1위로 부상했습니다. 유명 팝스타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가 지난해 LA 인근 말리부 해변의 저택을 1억 9천만 달러에 매입, 미국 내 최고가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상위 100대 기업의 2022년 평균 연봉이 1,490만 캐나다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이는 일반 직장인 평균 시급의 246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3도, 최저 기온은 2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4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11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국외부재자는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재외유권자 등록은 공관 방문, 우편,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신고 및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재외유권자 등록을 마쳐 다가오는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1월 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